열린 얘기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해도 되는 진짜 거죠? 얘기하셔도 돼요. 그거에 잠깐 반기를 들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묻어가자고. 묻어가면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지, 맞아. 디자이너가 이런 고정관념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없애주죠. 근데 저는 왜 워킹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냐면 제가 이거를 그냥 대표님한테 무작정 부탁한 게 아니라 제가 나름 제 주변에 계신 뭐 대표님들이나 좀 특이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누구한테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설문지를 돌렸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근데 대표님이 되게 상위에 제가요? 네. 내가 넌 어떻게 알고? 네, 애마로 소문났나 보다. 그쵸. 애기 셋을 키우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그다음 뭐 디자인. 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한번 모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다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궁금하대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하면서 사냐. 일단 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아이 셋을 키우시는 것도 키우시지만 요리도 하시잖아요, 심지어. 거의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요리를 놔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저도 일도 해야 되고 뭔가 스트레스도 어떻게 인간인데 안 쌓여요. 쌓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람한테는 잘 못 풀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일하는 엄마들은 사실 시간도 너무 없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얘기하면 저는 일단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하면서 나는 쉴 수 있지? 뭘 하면서 나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대학교 때부터 생겼던 버릇인데 뭔가 약간 안 풀리고 머리 아프고 그러면 걷거나 아니면 뭘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에서 아무런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지 않고 일단 내가 생각한 대로 아무리 오래 걸려야 2-3시간 언더에 딱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요리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하고 디자인하는 과정하고 되게 비슷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고 내가 나의 뭐 취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잖아. 엄마가 애들 밥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난 되게 복받은 거구나. 내가 만약에 맨날 어디 나가서 다른 거 하는 거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인생이 되게 힘들었겠구나. 저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요리까지 하시죠? 게다가 막 그런 트래블이 막 그런 대외 활동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지만 뭐 온갖 세미나에 무슨 포럼에 맨날 진행자로 나가 계시고 모더레이터. 어떻게 그러실 수 중요한 있는 게 거예요? 있어. 중요한 게 있는 게 저도 인생이 왜 이렇게 번잡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조금 분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때 뭐 중반 이때까지 그냥 열심히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엄청 그냥 열심히 달렸고 원래 촘촘하게 사는 인생이라고 하더라고 팔자가. 근데 어느 순간은 이렇게 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저 되게 이렇게 똑부러지는 척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되게 순둥순둥해 소심해가지고 누가 안 한다는 거 항상 제 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머스트, 투도, 나투도를 조금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지만 대학 강의를 12년 정도를 했는데 학교 강의도 심지어 강의도 하셨어요? 그렇지. 근데 이게 다 보면 다 이유는 있어. 결국은 이제 삶에서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이라는 게 있고 나의 일과 업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라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회사를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업무는 해야 되는 건데 학교는 왜 나가게 됐나라는 부분에는 프로젝트 하면서 계속 소진되고 뭐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이제 고민에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자꾸 듣고 하는 것도 일회성인데 학만 하고 습을 안 하잖아. 근데 항상
내가 뭔가 정리를 한 걸 전달하면서 이게 내 거로 쌓인다는 거가 체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르치면서 옛날에 제자들한테 되게 미안하네? 가르치면서 내가 내 걸로 쌓이는 게 있겠구나. 젊은 세대들의 얘기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유인데 좋은 친구들을 회사 동료들로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맞네요. 근데 강의를 점점 하고 저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뭔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왜냐면 계속 자료는 항상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몇 년 더 앞서서 디자이너로 혹은 뭐 여성으로 혹은 뭐 누구로 살아나간 선배 입장에서 지식이야 훨씬 더 이제 요즘 친구들이 더 금방 습득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아까도 디자이너 얘기했지만 디자인 하다가 관두는 친구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나는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업에 있는 사람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이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 계속 힘드니까 관둬야지 바쁘니까 관둬야지 아유 하다가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근데 거기서 그 힘을 계속하게 해줬던 거는 그 같이 막 공부하고 수업했었던 제자들 중에서 너무 멋지는 친구들도 막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뭐 내 수업만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오래 했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어떤 것도 확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강의 하다 보니 외부 강연도 하는 거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기업 교육은 세트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은 그렇다 치고 이제 외부 강연 같은 경우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포트폴리오나 일하는 방식이나 본인의 생각을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기회에는 이건 본인이 싫다고 해도 회사 운영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런 업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맨날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집도 가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하나 혹은 뭐 많으면 2개로 숫자도 제한했거든. 그런데 사실은 SNS에 올라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날짜를 보지 않고 누적되거나 검색된 결과만 보니까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되게 뭐가 많아 보이는데 항상 보면 한 달에 하나, 2개 혹은 이번 달엔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컨퍼런스 몰리는 시기들 있잖아요. 요때는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사실은 학교 수업 관두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2, 3년 전부터 우리가 왜 소통이네 MZ세대네 얘기 되게 많았는데 아 내가 앞으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데 혹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편견이나 고정된 나의 관습이 가장 무서운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느슨한 관계에 의한 어떤 얘기는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고민은 조금 있었는데 트레바리도 막 한다 그러다가 그거 시간 뺏기는 거야 머리 아픈 거를 계속 미루다가 어쨌든 시기가 앞에 다가와서 작년 1월에 시작했거든요. 작년 1월에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책 한 권 열심히 읽고 물론 정하는 것도 정해야 되니까 그 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 사람들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한 다음에 책 정하고 같이 읽고 발제문을 잘 뽑아가서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나누는 일들은 저는 늘 프로젝트 할 때 모더레이터하고 늘 뭐 워크숍 진행하고 해서 그건 그냥 일상이거든. 근데 그렇게 만나서 모여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아 이건 내가 정말 이건 못하겠어 하는 거에 맨 마지막 수순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사실은 됐었고 안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건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관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집에 가서 이제 그 어린 막내 말고 그 20살, 17살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아니 엄마를 엄청 존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건 잘 모르겠고 엄마가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자유도가 넘치니까 그래서 엄마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율성을 주는 거.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일하셨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되게 멋있게 사업하셨는데 제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너무 죄송한 게 저희 엄마 문안부모 외딸이고 제가 큰딸인데 첫 손녀를 키워주셔야 된다고 왜냐면 엄마도 이랬으니까
그래서 일을 관두셨던 케이스라 아, 저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도 일했던 할머니, 그다음에 일하는 엄마 계속 보고 자랐으니까 그냥 저한테 일하는 엄마는 너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좋다 근데. 와, 그 세대에 그런 분들이 있어.